안녕하세요 여러분. 4명의 아이와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엄마 샬롯 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홈스쿨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양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또 큰 산으로 남아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멀리 계시기도 하고 또 왕래가 잘 없어요. 전화를 이제 드려서 저희 홈스쿨링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너희 아이인데 너희가 부모인데 그래 너희 좋을 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쿨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시부모님이 문제였는데 저희는 이제 시댁이랑 좀 왕래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각별한 사이입니다. 홈스쿨링을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많은 그 걱정이 또 있었는데요. 주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그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1월 1일 새벽에 이제 시댁으로 교회에서 바로 출발을 했어요. 시댁에서 잠시 잔 후에 이제 시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영이 학교를 보내지 않고 저희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시어머님의 반응은 좋은 생각이야. 나는 너희를 무조건 지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시어머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신경 써주지 못하고 엄마 품에서 키우지 못한 자녀들이 오히려 컸을 때 부모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품에 끼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키운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부모의 손이 갈 게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깊은 공감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에게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기는 사춘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한 15세 정도까지 이제 부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이제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어머님의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됐고 큰 확신으로 이제 다가왔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대신에 이제 시아버님도 부정적이지는 않으셨는데 다만 현실적인 염려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너무 선구자적인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네가 앞서서 꼭 걸을 필요가 있겠냐. 또 두 번째는 네가 그 초등학교 과정, 교과 과정을 네가 직접 다 가르칠 수 있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컸을 때 너를 원망하면 어떡할 거야? 학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했을 때 너가 감당할 수 있겠냐? 충분히 현실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애정 어린 질문들이어서 오히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아버님께 아버님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그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삶인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는 그래도 홈스쿨링을 해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물론 선구자적인 길일 수 있지만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선구자적이라고 할 순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같이 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지혜 네가 교과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겠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부분도 일단 초등 중등까지는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렇다고 홈스쿨링 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방법들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나중에 아이들이 너를 원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를 보내든 학교를 보내지 않든 그 후의 부분은 남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저희는 학교를 보내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지에 대한 방법은 부모가 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결정한 바를 밀고 나가고 말씀을 드렸죠. 양가 부모님이 바로 기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서 찬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환경이나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주변에 홈스쿨러가 많이 있지 않을 뿐더러 방식을 접해보지 않고 또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마다 염려의 시선, 또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막 이런 염려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노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나가거나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가서 이제 입상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거나 또 검정고시를 만점 받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시부모님이 이제 많이 안심을 하신 것 같아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충분히 밝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결과들, 열매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랑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당장은 반대를 하시더라도 부부 사이에 그것이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시는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셨다면, 결정하셨다면 확신 있게,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시되 5년, 6년 후에 열매들로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께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5년, 6년이란 시간 동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면 분명히 엄마와 함께 지내는 일상들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열매로 맺힐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면서 정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주신 아이들과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